요즘 배달 앱 때문에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말만 많지 제대로 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면 그것 또한 피곤합니다. 그죠? 그래서 김병조의 단맛 쓴맛,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 배달앱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 나름대로의 해법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이 배달 플랫폼을 공공재로 만들면 어떻겠느냐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네, 공공재. 다른 말로 하면은 사회 간접 자본입니다. 소셜 오버헤드 캐피탈이라고 해서 약자로 우리가 이제 SOC라고 하는데, 자, 이 SOC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생산이나 소비 활동에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자본을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합니다. 전통적인 우리 이제 예전에 개발 시대, 굴뚝 산업 시대에는 도로, 항만 이런 교통 시설과 또 통신 시설, 그리고 뭐 상하수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회 간접 자본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개별 기업들의 제품 품질력과는 상관없고 공통으로 이용하는 그런 서비스예요. 가령 삼성전자가 구미에서 TV를 생산하고 또 LG전자는 저 부산 공장에서 TV를 생산했더라도 경부고속도로를 통해서 물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고속도로가 바로 사회간접 자본 역할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은 그런 굴뚝산업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현재 가장 중심 산업인 IT 산업의 경우 뭐가 그러면은 사회간접 자본 역할을 하고 있느냐? 초고속 인터넷망입니다. 그걸 누가 했습니까? 국가가 주도적으로 그 망을 깔았어요. 한국통신이라는 공기업을 내세웠어. 그런데 지금은 한국통신에서만 하진 않잖아요. 민간기업도 끼어들고 하지만은. 자, 그러면은 이제 배달 플랫폼 같은 경우가 그러면 사회간접 자본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될까? 그거를 지금부터 그럼 한번 따져봅시다. 좀 애매하긴 할 겁니다. 그런데 배달 플랫폼은 그 사업 구성 주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배달 앱을 운영하는, 예를 들어 배달의 민족, 요기요, 뭐 배달통 이런 IT 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음식을 직접 배달하는 라이드, 오토바이 타고 하는 배달 기사가 있고, 그럼 음식점은 뭡니까? 음식점은 플랫폼을 이용하는 고객에 불과해요. 다시 말하면은 제가 아까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고속도로 이용하는 그걸 말씀드렸는데, 이거하고 같이 한번 비유해서 생각해 봅시다. 배달 플랫폼은 음식점의 본질, 가치와는 사실은 아무 상관없어요. 음식이 아무리 맛있고 맛없고 상관없이 배달해 주는 건 똑같아요. 왜? 음식점에서 직접 이 배달앱을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음식점에서 직접 이걸 운영한다 그러면 이건 공공재가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사회 간접 자본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이 2019년 기준으로 2,500만 명이나 됩니다. 인구수로 따지면 우리 인구의 절반 가까이 이용하지만은 가구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렇게 따지면은 집집마다 이 배달 앱을 이용하지 않는 집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또한 사회간접 자본이라고 우리가 인식해도 될 만한 근거가 된다,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사회간접 자본으로 인식을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투입을 하고 또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일부 지방자치단체 이미 이제 그렇게 개발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전라북도 군산시 같은 데가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우리도 경기도도 개발하겠다, 이런 이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배달 플랫폼이나 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뭐 별 차이 없을 것 같죠.
그럼 오히려 세금만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사회간접 자본으로 인식을 해서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걸 운영한다 그러면 가장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그걸 이용하는 이제 음식점들이겠죠. 왜? 수수료가 파격적으로 낮아지니까. 그러나 일반 시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갑니다. 영리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기업에서 이걸 운영할 때는 배달의 민족 이용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 광고비 받고 막 그걸 선전하는 거예요. 맛집이 아닌데도 맛집인 것처럼 정보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공공재 내지는 준공공재가 되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운영하면은 불이익을 일반 이용자들은 안 당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 뭐 그렇다고 이 배달 플랫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독점해서 운영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지금처럼 민간기업도 하고 공공기관도 하고 해서 선의 경쟁을 붙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접근을 할 때는 다각도로 가치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자영업자들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건 뭐 폐업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사업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 이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좀 심하게 말하자면 음식점 사장들 입장에서는 죽소스 개주는 꼴이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노력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득을 챙긴 사람 따로 있다 할 때 그런 표현을 씁니다. 자, 옛날에는 음식점들 입장에서 그 개 역할을 한 주체가 누구였냐면 건물주였어요. 건물주. 지금은 뭐 임대차 보호법 개정돼서 그렇게 좀 보호가 되고 있지만 이제 새로운 개가 하나 등장한 거예요. 그게 배달 앱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배달 플랫폼의 사회 간접 자본화 이제 일부이긴 하지만은 지방자치장들에 의해서 시동은 그렇습니다. 이제는 중앙정부나 정치권에서 그의 가속 페달을 밟아줄 때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입법권을 가진 중앙정부나 정치권의 의미 있는 화답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